미국 은행들이 비트코인 법안을 막았다. 2026년 3월 5일 오전 워싱턴 DC 의회 복도에서 한 장의 공문이 배포되었습니다. 발신처는 미국은행협회 ABA, 수신처는 미국 상원과 백악관. 그 내용은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이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법안을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백악관이 수주 동안 직접 중재한 타협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직접 경고까지 날린 법안. 암호화폐 업계가 찬성 서명을 마친 합의문. 그 모든 것을 미국 최대 은행 로비 단체가 단 하루 만에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의 전말을, 배후에 숨겨진 1조 달러의 이해관계를,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비트코인에 어떤 의미인지를 오로지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이티 법안이란 무엇인가? 왜 이 법안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클레이티 법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디지털 자산시장 투명성 법안, 디지털 에셋 마켓 클래리티 액트. 이 법안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누구 관할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CFTC,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이 상품이라고 맞섭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규칙을 들이밀며 수년간 암호화폐 기업들을 옥죄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천억 달러의 기관 자금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대학기금, 보험사들이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대형 은행들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티 법안은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충분히 분산된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분류해 CFTC가 감독합니다. 아직 중앙화된 새 프로젝트들은 SEC 관할로 남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증권으로 규제하려던 SEC의 시도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기관들이 명확한 규칙 하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JP모건은 이 법안 통과 시 암호화폐 시장이 2026년 하반기에 강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294표, 반대 134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동참한 초당적 표결이었습니다. 이제 상원만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으로 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1조 달러짜리 전쟁은행이 결사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은행들이 왜 이토록 강하게 반대하는지. 그 답은 법안 안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조항 때문입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자일드 조항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USDC,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한 개당 가치가 정확히 $1인 암호화폐입니다.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레이티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사람들에게 연 4%에서 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교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이자가 얼마일까요? 평균 연 0.07%입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 이자가 700원입니다. 같은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코인베이스에 맡기면 1년 이자가 4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이것이 은행들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분석가들은 이 조항이 허용되면 2028년까지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50조 원의 미국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1조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인가요? 미국 전체 은행 예금의 약 5%에 해당합니다. JP모건 한 은행의 예금 총액이 약 2조 달러입니다. JP모건 예금의 절반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들은 예금을 기반으로 기업 대출을 하고 이익을 냅니다. 예금이 빠져나가면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수익이 쪼그라듭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행협회, ABA는 처음부터 이 조항에 결사 반대해왔습니다. 어떤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 이자도 어떤 조건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 업계가 서로 물러서지 않는 이 충돌. 결국 백악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협상 결렬의 전말 3월 5일 그날. 2026년 1월부터 백악관은 코인베이스,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기업들과 미국은행협회를 한 테이블에 불러 모아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수주에 걸친 비공개 협상 끝에 백악관은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상적인 결제와 송금 활동에 쓰이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잔액에는 이자를 줄 수 없다. 이것은 사실 은행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완전 허용하는 것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리플과 코인베이스 측 변호사들은 이번 주 미팅이 생산적이었고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3월 1일을 타협 언어 완성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데드라인은 아무런 공개 문서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은행들이 클레이티 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암호화폐 산업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다.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현직 대통령이 특정 입법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암호화폐 업계를 위한 약속이자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인 3월 5일 미국 은행협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경고도 백악관의 중재도 암호화폐 업계의 양보도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ABA는 거부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자 조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미국 최대 은행 로비 단체의 최종 입장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상원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일정은 현재까지 무기한 연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재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비 전쟁의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해 FAIRSHAK라는 친암호화폐 슈퍼 PA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수중에 있는 선거 자금이 현재 1억 9,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원입니다. 코인베이스, 리플, 앤드리센 호로이츠가 주요 기부자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단일 산업이 중간선거에 쏟아부은 최대 규모의 로비 자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은행 로비가 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숫자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시스템으로 싸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의원들과의 관계, 규제 당국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이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린다는 논리. 이것이 은행 로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기업들은 입법 경로가 막힐 것에 대비해 OCC 미국 통화감독청의 연방신탁은행에 인가를 신청하는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초 단 83일 사이에 11개 기업이 OCC 인가를 신청하거나 획득했습니다. 서클, 리플, 코인베이스가 모두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클레이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기업들은 연방 규제 시스템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법안을 통해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막히면 규제기관을 통해 측면으로 우회하겠다는 것이죠. 은행들은 이 움직임도 막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실체입니다. 두 개의 전선, 하나의 전쟁입니다.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과 결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의미인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클레이티 법안이 2026년 통과 확률은 2월 말 82%에서 지금 63%로 급락했습니다. 칼시에서는 70%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68,832달러 수준에서 이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JP모건은 2026년 하반기 강한 회복을 전망합니다. 버스타인은 연간 목표가로 15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360 트레이더는 기관 자금 5조 달러 유입으로 암호화폐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스티펄은 경고합니다. 15년 장기 추세선이 무너지면 비트코인이 38,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이티 법안에 대한 명확성이 주어진다면 시장에 큰 안정감을 줄 것이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에서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10일 상원 의원들이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스테이블 코인 타협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종 법안은 예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아직 협상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은행협회가 3월 5일 백악관 타협안을 전격 거부했습니다. 둘째,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이자 조항 하나, 급파급력은 1조 달러 예금 이탈입니다. 셋째, 상원 마크업은 무기한 연기. 통과 확률은 63%로 하락했지만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 싸움이 아닙니다.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금융의 패권을 건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팩트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